얼마 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물이 이렇게 발작처럼 튀어오르는 일이 있었죠. 뛰어오르던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멈추고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장기물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런데 베팅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심지어 장기물 금리뿐 아니라 기준금리 역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려 5번이나 인상될 수 있다. 적정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30bp나 올라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놔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와치의 전망을 보시면 올해를 제외하고도 내년 상반기에만 약 2번의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요. 또 점도표 보시면은 내년에 약 4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무슨 근거로 내년 금리가 많게는 5번이나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그 근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의 여러 정책 중에 이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관세 공약을 보면은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붙이고 특히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붙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관세를 맞은 나라들이 아무리 미국이 상대라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복 관세를 때릴 겁니다. 골드만이 봤을 때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16% 상승하고 이 영향으로 미국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 거냐? 이게 골드만삭스의 추정 그래프인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각각의 효과를 이렇게 썰어서 추정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길게 올라간 그래프는 상품 가격의 상승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관세를 붙이면 관세가 붙은 만큼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게 물가 가격으로 전가되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물가 상승 효과를 낸다고 골드만삭스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아지는 생산 비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필요한 원자재나 혹은 중간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죠. 관세가 부과되면 이런 수입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여러 부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이걸 기반으로 완성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이 중에 일부는 가격에 전가가 되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환 효과입니다. 이 외환 효과, FX 이펙트로 나오죠. 이거는 약간 물가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일단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전쟁이 붙으면 국제 정세 불안이 커지고 이런 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몰리면서 달러화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버리면 미국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달러화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강해진 달러는 이 순수 외환 효과만 보자면 미국 입장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약간의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필립스 커브 효과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필립스 커브를 타고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좀 마이너스를 내게 되죠. 그래서 필립스 커브 효과만 반영하면 또 약간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골드만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갠 관세 전쟁의 효과를 분석하면 미국의 물가가 최종적으로 1.1%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1.1% 오르면 왜 금리를 5번이나 올려야 되냐? 골드만삭스는 그 근거를 테일러 준칙에서 찾고 있거든요. 저도 이 전미 경제학 때 만났던 이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이 테일러 교수가 고안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경제 정책 규칙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공식이죠. 이 다음 두 가지 경제 변수, 특히 이 인플레와 GDP가 주어졌을 때 적정 금리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적정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더하기 현재 인플레이션 더하기 0.5 가중치를 곱한 것에 현재 인플레와 목표 인플레만큼의 차이 더하기 0.5 가중치를 곱한 것에 현재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버전이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뒤에 독립 변수를 붙이는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 모델이 나오는데 여튼 원래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물가가 이만큼 오르면 적정 금리가 지금보다
130bp가 올라서 금리를 5번 올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중립금리를 전통 모델인 2로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PC가 2.6이잖아요. 근데 여기 관세 여파로 물가가 1.1 올라가면은 3.7이 되겠죠? 여기 3.7을 넣고 여기도 3.7을 넣고요. 목표 인플레는 여러분 2죠. 2 넣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상 실제 GDP와 잠재 GDP는 동일해서 이게 주는 효과는 없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얘가 0이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그럼 기준금리가 얘 2 더하기 2.6에 1.1 더한 3.7 더하기 0.5 곱한 거에 요게 3.7 빼기 2 하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면 6.55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5.25니까 정확하게 빼면 130bp가 나오죠.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산을 해봤는데 아마도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130bp 올라야 맞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번에 25bp씩 올리면 5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삭스의 분석대로 내년에 바로 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금리 5번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바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가정이 많죠. 다소 이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물론 트럼프가 유리한 국면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대선이란 건 아직 시간이 몇 달 남았고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확정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약대로 진짜 관세를 이만큼 올릴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와 김정은 하노이 회담 때 하노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노딜로 끝났잖아요. 트럼프가 그때 노딜로 밀어붙였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통적인 외교 방식, 즉 한 나라의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할 때는 사실은 실무진에서 이미 다 합의를 해놓고 정상들은 가서 웃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당시 트럼프는 의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들고 가면서 현장에서 상당 부분을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결과로 나온 게 당시 노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정은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거 회담하려고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비행기 못 타고 4,000km 왔습니다. 4,000km. 이틀 반이 걸렸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트럼프 공약 이게 집권 이후에 재선 이후에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를 올려서 경제에 타격이 많이 간다면 트럼프도 얼마든지 바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실제로 올렸을 때 과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 여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사실 미국의 초과 저축을 보시면은 이미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화가 되고 있고 소비 둔화의 조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지금 파월도 말하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한계 수준에 몰린 가구와 기업이 꽤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금리가 이렇게 진짜로 올라가고 관세가 높아진다면 결국 이 테일러 준칙을 보더라도 GDP가 급감하면서 테일러 준칙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대규모로 나면은 이 적정금리가 130bp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가 이 보고서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선언적인 의미로 보고서를 내놨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트럼프의 당선을 장기금리, 심지어 단기금리 영역에서도 금리 인상과 연결시키려는 시장의 시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예상대로 지금 9월에 첫 인하가 나오더라도 이게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에 확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또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유럽도 스위스도 스웨덴도 캐나다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인데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이런 국가는 물론 한국 역시도 올해 말 내년 금리 인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볼 수가 있겠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확률값으로 반영은 해야 하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